요즘 들어 부쩍 상태가 나빠진 경선 씨. 어머니의 부축 없인 화장실 가기도 쉽지 않다. 울산 아닌데. 알아맞혀봐. 어디 병원인데? 여태까지 어디 있었노? 몰라. 응? 이 울산 병원 아닌데. 그럼 언젠데? 진짜 기억 안 나? 어? 생각해봐. 이때까지 어디 있었노? 어디 병원에 있었는데? 진짜 기억 안 나? 진짜로? 큰일 났다. 기억도 안 나고. 경선 씨는 뇌종양 말기의 암 환자. 걷는 것은 물론이고 혼자 뭔가를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머릿속에 암세포가 발견된 뒤 경선 씨의 손과 발이 되어준 건 어머니였다. 지난 1년 사이 이미 3차례나 수술대에 올랐던 경선 씨. 그러나 암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쥐어짜는 두통이 경선 씨를 공격한다. 저기 수술은 여기가 누워 있을 때는 자고 날 때는 헐렁 티 나오거든요. 이게 또 일어나면은 또 좀 깔아앉고. 사람이 스가 있으면은 두통과 더불어 머리가 붓는 이유는 뇌압 때문이다. 뇌라는 한정된 공간에 종양까지 자리 잡으면서 압력이 높아진 탓이다. 압력이 튀어나오거든. 뇌압 때문에 그래. 뇌압 때문에. 그래서 자고 나면은 티 나와 이렇게. 네, 그럼. 특히 자고 일어나면 더 튀어나오지. 네.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이제 저녁에는 그런 탄산가스가 많이 모여 있어서 뇌압이 좀 올라가거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부어 올라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제일 긴 직경이 약 한 5cm 정도 됐습니다. 5cm 정도. 5cm 정도 됐죠. 수술로도 제거할 수 없는 뇌 중심에 자리 잡은 경선 씨의 종양. 3기의 악성 뇌종양이다. 젊은 사람의 메타보리즘,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일반 그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젊으면 젊을수록 대사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한테서 악성 종양이 생기면은 암세포 자체도 대사율이 나이가 든 사람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난해 봄만 해도 누구보다 건강했던 경선 씨였다. 20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2해 만에 다시 혼자가 됐지만 꿋꿋했던 경선 씨. 행복했던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찾아왔다. 그때 계속 머리가 아프다 그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신경성, 흔히 말 신경성 것 같아서 뭐 언니가 뭐 머리 잠깐 아프고 말고 뭐 또 잠깐 아프고 말고 이래서 그냥 뭐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나 싶었나 했는데 그게 이제 머리가 그 아픈 머리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치 김영동 교수가 긴급하게 어머니와 외삼촌을 호출했다. 특히 안와라, 특히 아니라고 그래. 드롭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요 안아 바로 위로 시신경이 지나간다고. 하나 손에 있는 쪽 위쪽에 또 하나 조그만한 게 생겨 있단 말이에요.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여기 하나가 요까지 연결돼 있고, 요거 2개, 그다음에 요거 3개, 요거 4개. 요거는 아주 뭐 그렇게 하면은 뻔히 보면서 암세포가 4군데나 전이됐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 우리 아까 제일 첫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쭤보면 얼마나 앞으로 생명을 살아갈 수 유지할 수 있느냐. 있겠는가. 이제 그동안 한 1년을 지나면서 속도를 보고 한 1년은 적어도 1년은 연장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의사는 지금 27달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다. 눈이 지금 정상. 그러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아닐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아까 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어머니. 모든 게 자신의 죄만 같은 어머니가 끝내 울음을 터뜨린다.
병실로 돌아온 어머니는 소리내 울지 못했다. 경선 씨가 들을까봐 맘 놓고 울 수 없다. 뇌종양 판정을 처음 받았을 때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했었다. 하지만 기적처럼 1년을 살아준 딸. 그런 딸에게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어머니다. 태훈이 집에 갈까? 어? 이대로 가도 되겠나? 그러면 태훈이가 가지마? 지금 가면 안 되겠나? 그러면 어? 수술 한 번 더 하고 나 생각할까? 응? 수술 한 번 더 해야 이겨내겠나? 아직도 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다. 엄마 쳐다봐봐. 엄마 보이나? 그런 딸에게 뭐든 해주고픈 어머니.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더욱 안타깝기만 한 어머니다. 경선 씨가 아픈 뒤로 딸 지연이를 돌보는 건 여동생 영분 씨. 깨끗이 하는 거 맞아. 과자 먹고 양. 엄마 품이 그리운 6살 지연이. 엄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지연이랑 같이 살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인형놀이 하고 싶어요. 인형놀이 하고 싶어요? 또 엄마가 설거지도 하고 싶어. 설거지요? 김하고 밥하고 이모와 단촐한 밥상을 맞은 지도 벌써 1년여. 대학까지 휴학하고 지연이 뒷바라지에 나선 이모가 있지만 식사 때면 엄마의 손길이 유난히 그리운 지연이다. 떨어진다. 오늘은 지연이가 엄마를 보러 오는 날. 일주일 만에 맞는 모녀 상봉이다. 어디 가려고요? 한시 갔다 왔지. 그다음에 보고 싶다고 말해줄 거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주연이 보고 싶었어. 엄마. 종양이 시신경 쪽으로 전이되면서 경선 씨의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 엄마 나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난 것. 색깔만 알아볼 뿐이다. 무슨 색깔? 엄마 앞에 딱 대봐야지 이렇게. 엄마 여러분. 무슨 색깔? 여가. 우와. 엄마 뭔 색깔 물어봐. 무슨 색깔? 하지만 자신의 처지보다 딸에 대한 미안함이 더 가슴 아프다. 여기 빨간색. 지연이한테 해달라는 거 다 못 해주니까. 많이 안타까울 거야. 저기 어리광 부를 때 그때 다 못 받아준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처지다. 누우면 안 돼? 지연이 누구 딸이에요? 지연아 엄마 묻잖아. 누구 딸이냐?
엄마 딸. 지이 보고 싶었지? 야지차. 1년이 넘는 투병 생활 속에서 경선 씨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딸. 엄마 많이 보고 싶었나 보네. 지연이의 재롱은 지루한 병원 생활의 유일한 낙이다. 엄마 그거 아까 개구리가 날아갔던 그거. 엄마 그거 할줄 모르는데. 나 진다. 제. 그러나 딸에 대해 점점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경선 씨. 다음 안 가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모르는데. 나도 처음부터 모르는데. 몸도 말을 듣지 않아 10분을 놀아주기 힘들다. 밥줄도 걸거지. 아무것도 없어. 베개가. 베개야 베개. 아이고. 애기도 안 본다. 그럼 그 사람 짐이지 그럼 그걸 어쩌라고. 엄마 잘 자요. 엄마 잘 자요. 짜장 우리 엄마. 짜장 우리 엄마. 짜장 우리 엄마. 사토 산다 우리 엄마. 짜장 우리 엄마. 짜장 그날 밤 경선 씨는 오랜만에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다. 짜장. 민순아. 자, 저 앞에 거울 보이나 봐. 저 숫자 손가락 안 보여요. 자, 위로 보세요. 자, 눈 크게 뜨. 코앞의 물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선 씨.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보세요. 왼쪽 조금 밑으로 보세요. 이거 반장안 안 보여요. 못 느껴요.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시신경의 이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신경 안저 검사를 시도해 보았다. 조금 더 보세요. 잘하시네. 왼쪽 조금만. 정상은 차이가 있고 뭐 전반적인 시신경 상태는 괜찮아요 안쪽에서. 근데 이렇게 환자분처럼 시력이 완전히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이 뇌에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눌려서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있어서 안 보이는 겁니까? 신경은 보이는. 문제는 역시 종양이었다. 그 자체가 시신경 쪽으로 전이된 종양이 시신경의 제 역할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눌려지는 거죠. 눌려질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애기 말귀 알아들어요. 예, 말 다 듣습니다. 머리. 시신경에 전이된 종양은 제거할 수 없는 걸까? 최대한 편안하게.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MRS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자, 그 이야기 하는 거 잘 듣고 잘 찍고 나와. 알았지? MRS 검사란 종양의 악성도를 체크하는 검사. 각 세포의 대사물질 반응을 통해 시신경 부위에 새로 생긴 종양의 악성도를 알아볼 수 있다. 과연 경선 씨의 시신경 부위 종양은 어떤 상태일까? 굉장히 높게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높은 악성도를 지녔다. 뇌량 부위의 종양과 앞쪽에 시신경 있는 부위 종양이 결국은 같은 악성도를 지닌 종양이다. 이렇게 콜린 크레아틴에 비해서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 환자에서는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천히. 이대로 가다간 실명하는 게 아닐까? 어머니의 마음이 조급해진다. 이쪽으로. 계속 하면 돼. 팔 힘주고. 앞으로 가자. 보이지가 않으니 보조기가 있어도 걷기가 쉽지 않다. TV 어딨노?
어디 옆에 있네. 짚어봐. 그 TV라. 그 창문인데. 그 아무것도 TV 없는데. 밑으로 눈이 내려갖고 없더라. 저 봐봐 색깔이 뭔 색깔이냐. TV라. TV 색깔이 뭔 색깔이야? 어? TV 색깔이지. TV 색깔이라. 27살의 젊은 딸은 봐야 할 세상이 아직도 많은데 하늘 밑에는. 경선 씨보다 더 안타까운 어머니다. 산에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시간 주치 김영동 교수도 고민에 빠졌다. 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심부 종양에 시신경까지 암세포가 번지는 시한부 환자.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시신경을 회복을 시켜서 자기가 이제 볼 수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좀 더 뚜렷해졌으면 좋겠다. 물론 뭐 거기에는 자기의 딸이나 또 어머니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잠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월요일 날도 자기 가능한 김 교수는 또 다른 길을 찾고 있다. 아니 지금 그 경선 씨의 컨디션은 차츰 나빠지고 있었다. 지연이 어디 있는데? 뒤에 지연이 있어? 지연이 저 하동 집에 있는데 지연이 보고 싶나? 어? 지연이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어느 쪽에서 오는데? 저쪽에서 온다고? 어? 알았다. 엄마 오라 할게. 나 전화하자. 지금 지연이 하동에 있거든. 하동에 있거든. 많이 보고 싶다고 오래 해라. 전화해줄게. 걸어줄게. 어? 지금 내 부산에 없어. 지연이 아직 안 왔어. 시한부의 시력 상실, 이젠 정신착란 증세까지. 경선 씨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언니 바꿔줄게. 낮 동안 딸아이만 찾던 경선 씨를 위해 목소리라도 들려주고 싶은 어머니. 김수현. 아니 이거 좀 시간을 몰라가지고 천진 아니에 있는 저 집에 저 찾아보고 그래. 그래서 아니에 있더라. 김수현. 목소리에 힘이 없어. 전화 끊겼다. 현실과 창란의 세계를 오가면서도 잊어본 적이 없는 얼굴. 저희 뭐라노? 저희 뭐라 돼? 경선 씨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많다. 지연이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예요? 사랑한다 지연아. 환자분 그 션트 이후 6월 경선 씨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의료진의 행보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커넥션이 없어 보이죠. 탈라모스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은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뇌압 상승, 두통, 시력장애, 정신착란 모두 뇌압이 원인이다. 뇌압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3차례나 수술을 받은 경선 씨. 작년 5월 심부종양의 조직 검사를 위한 1차 수술 후 올 4월엔 두개골 일부를 제거해 뇌 공간을 넓히고 뇌압을 낮췄다. 그리고 지난 5월 복강 단락술을 통해 종양 때문에 순환이 안 되던 오른쪽 척수액을 뽑았지만 현재는 왼쪽 척수액이 고여 뇌압이 올라간 상태다. 그렇게 되면 내 압력이 올라가겠죠. 내 압력이 올라가니까 뇌의 기능을 마비를 시키면서 또 내 압력 그 자체가 다른 조직에 또까지 압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뇌 기능 마비가 일어나서 소위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 기능 마비 이런 것 때문에 환자가 결국 나중에 생명을 잃게 되죠. 수술 결정이 내려졌다. 벌써 4번째 쓰는 수술 동의서. 하지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어머니다. 수술이 내일로 다가왔다. 뇌수술 환자의 필수 관문인 삭발. 두개골 일부를 제거한 곳으로 뇌 조직이 밀려나올 만큼 뇌압이 상승한 경선 씨. 아무리 아파도 소리 지르는 법이 없던 경선 씨가 면도날 마찰에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뇌압 문제는 심각하다. 여기 아픈 데가 아니거든. 그래도 아파. 아이고 안 아파야 되는 거지? 민둥머리 딸을 보니 비로소 딸의 모진 운명이 실감나는 어머니. 예전처럼 긴 생머리를 가질 때까지 잘 버텨주기를 기도할 뿐이다. 엄마 인사했어? 수술 전 엄마와 함께 밤을 보내기 위해 병실을 찾은 지연이. 잠 깨고 엄마 인사했나? 나 어떤 년도에 요리. 손잡아 줘야지. 엄마 안아줘. 엄마 아프니까. 가까이 가서. 삭발한 엄마의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 지연이는 엄마의 긴 머리를 누구보다 좋아했었다. 엄마 머리 깎으니까 어때요? 싫어요. 응? 싫어요. 왜 싫어요? 엄마 머리 긴 게 더 좋아요? 엄마 아파서 수술하려고 머리 깎은 건데요? 지훈아, 말 안 들려? 그런 손녀딸이 야속하기만 한 할머니. 말 들려 안 들려? 엄마 머리 깎고 이상하냐? 그렇잖아, 한번 봤잖아 수술할 때 머리 깎은 거. 니 나쁜 사람 될래? 지훈이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 머리 좀 있으면 긴데 왜? 자, 조용 여기서 울면 안 돼. 뚝 거치고 뚝. 지연이는 아마 모를 것이다. 엄마가 왜 머리를 깎았는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간절히 원했던 게 무엇인지를 말이다. 나도 나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고. 수술날 아침. 지훈이 배 왔거든. 지훈아, 잘하고 올게. 한마디 해주라. 엄마 잘하고 올게. 엄마는 지연이 때문에 힘을 내는데 지연이는 아직도 엄마가 낯설다. 응? 엄마 용부이하고 지연이하고 밖에 다 기다리고 있을게. 응? 아무 걱정하지 말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경선 씨보다 엄마가 더 걱정스런 눈치다. 예상치 못한 결과 앞에 안타깝고 착잡하기만 한 김영동 교수. 오늘 아침에도 그 계단에 그 애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참 젊은 여자가 아직도 이세를 키우고 재밌게 생활을 즐기면서 지내야 되는데 작은 그런 병에 걸린 것도 그렇고 또 의사의 손에서 자꾸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죠. 뿐이고 자관 항암 치료에 조금 좋은 반응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수술마저 안 되리라곤 경선 씨 가족들도 생각지 못했다. 시한부를 선고받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스럽진 않았는데 딸과 손녀의 운명 앞에 가슴이 무너지는 어머니다. 지훈아, 엄마 불쌍해졌잖아. 엄마 불쌍해졌잖아. 추워요? 안 추워요? 수술 다 끝났어요. 경선 머리 많이 아파? 머리 많이 아파? 응. 엄마. 초조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가족들. 잠깐만 좀 참아. 무사히 깨어나준 딸이 반갑고 고맙다. 됐다. 할머니 소감 갖고 왔자? 잘 떼다가 잘 떼게. 엄마. 네? 실패한 수술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결과는 김영동 교수의 예상대로였다. 크기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 있다고. 며칠 사이 더 자란 종양 때문에 척수액 주머니가 밀려나면서 위치를 그렇네. 이탈한 것이다. 악성 종양이니까 양성 종양에 비해서 좀 빨리 자라는 건 틀림없지만은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빨리 자란다는 거는 좀 아주 그렇게 뭐 흔한 거는 아니고 좀 아주 드문 일이죠, 드문 일. 만세. 만세 해보세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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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이트. 긴 하루를 보낸 경선 씨.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얼굴이 있다.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지연이. 네. 지연이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보고 싶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경선 씨는 딸을 찾고 있는 걸까? 절망이다. 수술이라도 성공했다면 남은 여생 조금이라도 편했을까?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김영동 교수 역시 자리를 뜨지 못했다. 수술마저 안 되는 상황. 정말 더 이상 손쓸 길은 없는 것일까? 이틀 후 병실. 다행히 경선 씨의 회복이 빠르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혈액종양 내과와의 합동 컨퍼런스. 강력한 항암 치료 여부가 핵심이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더 자꾸 그러니까 이제 눈 아파질 치료라는 수 게 혹시 또 해를 줄 그렇죠, 그렇죠. 이제 틀림없는 문제지. 그건 틀림없는 문제인데. 근데 다른 초이스를 기다려 볼 수 있으면 다른 걸 뭐 해볼 수 있으면 이걸 안 하고 한번 기다려 보자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지금 할 방법이 뭐 없거든.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냥 뭐 앉아 그냥 자꾸 나빠져 가는 걸 보고만 뭐
있을 수 있는 건 아닐 거라. 옵션을 우리가 이제 줄 수는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결정은 보호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나 그 간호사한테 교육을 시키고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다. ICP는 벌써 이쪽으로 가지고 컨트롤 되고 있거든. 안 드세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결국 이걸 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이 약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약이야. 뭐 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동안 이쪽 쭉 환자 지켜와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내과 선생님 이야기로는 환자가 견딜까? 이걸 치료를 하게 되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요.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려죠. 근데 그게 퍼센테이지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상처가 완전히 났고 다 아물어져야 된다. 이제 그게 결국 이제 피의 성분이 이제 떨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상처가 잘 안 난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지금 그러거든요. 좀 좋아질 것 같으면 제가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수술을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술을 할 거고 안 그러면 그 약제의 반응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더 시키든지 약제의 사이클을 더 쓰든지 뭐 그렇게 할 겁니다. 남은 치료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것은 의료진도 마찬가지다. 안 될 수 있는 나쁜 아주 최악의 경우까지도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 뭐 어떤 의술의 한계가 아직 이것밖에 한계인가 의술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애기 엄마 잘 나서 갖고 가시오. 네. 나도 가니까. 오늘따라 활기가 넘치는 병실. 함께 있던 환자가 퇴원을 한다. 2년 있으면 또 어딘 가서 또 한 번 볼지도 모른다. 그렇지. 딸부터 하나 더 넣으세요. 딸이 있어 든든한 경선 씨다. 하지만 저들처럼 저문을 나설 수 있을까? 지연이와 함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을까? 경선 씨한테 지연이는 어떤 딸이에요? 예쁜 딸, 착한 딸, 경선 씨는 지연이한테 어떤 엄마예요? 좋은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은 엄마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오랜만에 병실방 나들이를 감행한 경선 씨. 이젠 지연이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저 앞에 있다가 보이나? 저 바로 앞에. 저 빨간 티 입고 있는데.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랑이 전부는 아니다. 수술 상처가 아무는 대로 경선 씨는 항암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딸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다면, 딸과 함께할 시간을 늘릴 수만 있다면 경선 씨의 선택에 마지막이란 없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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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